공익은 사익과 전혀 별개의 것이다. 그 다음에 공익 실체설의 주요 이론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제일 먼저 공동체 실체설이 있죠. 공익을 뭐로 본다 그랬어요? 공동체를 뭐로 본다. 공동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은 전부 다 위생 요인에 해당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또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 대인관계. 대인관계가 위생 요인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 이걸 그러니까 리더가 오히려 어떻게 한다. 부하들을 섬겨요. 그러면 부하들이 리더에 대해서 복종하게 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서번트 리더십 또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니까 이때 이제 후계행태주의의 대표적인 학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데이비드 이스턴이야. 아주 유명한 학자고 이건 상식적으로라도 알아야 될 사람이에요. 하셔야 될 것은 여기 10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바로 티브 가설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티브 가설은 이 가정이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이 가정이 훈련된 무능을 우리는 다른 말로 전문화된 무능이라 그럽니다. 이건 왜 그러냐? 관료들은요, 한번 여기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서만 일해요. 물론 승진하면 이쪽으로 가겠죠. 승진하면 이쪽으로 가고 절대 옆으로 수평적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후방향적 접근으로 구분해요. 근데 이걸 따로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전방향적 접근, 엘모의 전방향적 접근이 하향적 접근입니다. 하향적 집행 연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책 관련자들의 저항 때문에도 정책 변동은 이루어집니다. 뭐 상식적인 이야기죠. 시험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정책 변동의 유형에서 시험 문제 나와요. 정책 변동의 유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에 대하여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지급하는 연금인데 이게 기존의 공무원들에겐 적용이 안 되죠. 96년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부터 적용이 돼요. 선생님이 어떻게 오라 그랬냐면 주치, 담내, 지지자 이렇게 오라 그랬어요. 술 마시고 취하고 담배 피고 레저를 즐기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 지지자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미수수익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미지급금 미수수익과 관련해서 보면 여기 뭐죠? 돈을 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실제 현금이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은 것이니까 이건 인식이 안 돼요. 현금주에서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독제는 크게 3개로 나눠지죠. 부, 처, 청 이렇게 나눠집니다. 부는 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모두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연공급은 근무 연수를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거고 그리고 직능급은 능력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는 거고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도와 난이도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는 거고 성과급은 일정 기간 동안의 근무 성과를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는데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는 뭐만 하는 거죠?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정부의 재정 지원급이 3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합니다. 재산 등록은 여러분들 이 법조문의 이름부터 봐보세요. 공무원윤리법이라고 하지 않죠. 공직자윤리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무원보다 훨씬 더 넓은 직업군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직접 수단으로는 경제적 규제가 있습니다. 경제적 규제는 특허, 허가, 인가, 면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건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바로 통일성의 원칙에 반하죠. 농어촌 발전기금 그러면 농어촌 발전 목적으로만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장부가 68개나 되기 때문에 단일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거고 예산장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성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일하되 출퇴근 시간을 달리한다. 그래서 나는 11시에 출근해서 뭐 8시까지 근무하겠다. 이게 이거예요. 어디죠? 여기 시차 출퇴근형. 여기에다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메이의 분류를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내는데 메이의 분류를 봐보면 메이는 그 구별 기준을 2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정부가 주도하느냐 민간이 주도하느냐.